오늘은 아들,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처럼 젊은 날의 시간들을 모두들 힘들 수 있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아이들에게도, 내 아들, 딸들에게도, 젊은 청춘들에게도 그 힘든 시기를 내가 겪어왔듯이, 그래서 해결해 나가고 이겨냈듯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나마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거의 이겨나갈 수 있었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부분은 너무나 힘드니까 해결해 나가야 할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덜 힘들어서 주변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죠. 내가 힘든데 주변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정말 힘들어질 경우에. 그럴 때 보통 자살을 택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때 제가 했던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영상도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마음챙김이 아니라 자기 세뇌와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의 자꾸 시크릿화해서 으쌰으쌰해서 그 부분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원천적인 제거는, 그리고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으로 새로 낸 책이 시크릿의 알아차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엊그저께 신청을 해놓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론은 즉슨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크릿을 아무리 했는데도 제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알아차림, 마음챙김 공부를 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시크릿의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청해 놓고 이제서야 읽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구구절절 그만 얘기하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세는 앉거나 서거나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가 마음챙김을 해보겠다 하는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의도는 처음에 내가 무엇을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자, 알아차림. 저는 여기서 알아차림의 정의를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알아차림의 정의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지, 무엇에 끄달려 있지, 아니면 무엇을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지, 그걸 우선 알아차림하십시오. 작게 좁게 알아차림하면 더 좋고, 큰 덩어리로 알아차림하여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끔 기사에 어떤 연예인 우울증으로 자살, 그런 뉴스 가끔 보시죠?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뒷 뉴스를 보면 뭔가 새로운
중요한 배역이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 그리고 너무 바빴을 때와 지금 한가할 때의 그 공허함, 뭐 그런 등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질책을 하거나 안타깝거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울이나 공황을 겪어봐서 압니다. 그것은 더 심해지면 몸에 굉장한 힘든 상태를 불러와요. 정신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정말 숨도 쉴 수 없고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는 그런 상태까지 몰고 가죠.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이랑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어떤 것에 집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울이나 공황, 강박, 불안 여러 증세로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그것에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불안하고 무섭지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문제는 연습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팁으로 드리자면, 자, 내 안에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몸이 너무 좋지 않고 숨을 쉴 수 없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꽉 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보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 제가 앞서 강의에 보면은 호흡 명상이 있습니다. 그 호흡 명상은 알아차림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내 마음의 흙탕물을 조금 가라앉혀서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몰입과 집중의 코드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호흡 명상으로 좀 그냥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럴 때는 왼쪽 오른쪽 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챙길 겨를이 없거든요. 그냥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고 깊게 내쉬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자, 호흡에만 집중하다가 내 마음의 상태를 곁눈질로 보듯이 살짝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지십시오. 그래서 호흡으로 돌아오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처음에는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회피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0.0001초를 볼 수 있었다면 다음에 또 볼 때는 0.05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어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일어났네 보고 그냥 떨어져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도 좋고 하지만 또 어렵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려워요. 왜? 내가 피하고 싶은 장면을 아니면 피하고 싶은 생각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마주하는 용기가 생기고 떨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홈그라운드 게임이 됩니다. 내 안에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컴퓨터 게임은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게임을 막 하다가 졌든 이겼든 그 게임이 끝나서 컴퓨터를 로그아웃 시키고 컴퓨터를 닫아버리면 그 세계는 닫혀버립니다.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세계 또한 가짜라고 하는데 그거는 더 가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다 진짜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컴퓨터에 게임을 로그아웃하면
자기 자신에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그아웃 하지 않고 로그인해서 계속 게임을 하고 그 안에서 슬프고 아프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아, 내가 게임하고 있네? 하고 현실을 자각하고 뒤로 물러나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평상시에 생활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호흡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안 쉬면 죽죠? 하지만 인지하면, 호흡을, 숨을 인지하면 모든 정신적인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인지하고 또 객관적으로 보고, 오늘 만약에 공황 상태나 우울 상태가 굉장히 크게 왔습니다. 적게라도 왔습니다. 잠깐 인지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도저히 안 되면 물론 시클이 그때 조금 필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바닷가나 아니면 산, 깊은 새소리, 숲속의 새소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으십시오. 근데 이거는 늘 써먹는 것보다는 처음에 힘들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비판, 판단하지 말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 보고 떨어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바로봄입니다. 바르게, 똑바로 본다의 바로봄입니다. 그래서 자, 그 상태에서 풀하죠? 보고 떨어진다. 객관적으로 보고 떨어진다. 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집착이나 불안, 걱정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을 좋다,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탁 놓고 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탁 놓고 호흡으로 돌아올 땐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는 그 문제를 포용하거나 수용하겠다 하는 밑바탕에 그런 것이 깔리기 때문입니다. 약간이라도 깔렸기 때문에 힘들지만 난 호흡으로 돌아오겠어.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힘든 장면이 올라왔다. 아니면 몸의 고통이 올라왔어. 힘들어. 떨어지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우와, 나 숨이 차. 그러면 다시 보고 떨어지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자, 호흡도 천천히 할 수 있으면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속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호흡을 봄으로써, 객관적으로 떨어짐으로써 거기에 생기는 지혜는 나는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머리로 판단해서 분석해서 집착하지 않아도 돼, 놓아버려야 돼, 이것이 아니고 저절로 신기하게도 내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깊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거 집착할 거 없구나. 내가 불안해할 거 없구나. 내가 이 힘들게 가지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나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온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기다릴 때 조금 덜 힘들려면 호흡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호흡으로 돌아오고 다시 올라오면 잠깐 올라왔네, 힘드네 하고 떨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왕초보부터 고수의 방법까지 가는 것이 이 심플한 방법 하나로 갑니다. 여러분 믿어보세요. 저도 이 방법으로 벗어났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과학적인 마음 챙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구글에서도 사용한다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이러한 바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니까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일상생활에 조금 더 확장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늘상 하루 생활하는 중에 매번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손의 느낌과 설거지하는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설거지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공부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고요. 공부하는 그 책, 그 교재의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오고요.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면 회사의 업무를 보는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이 일상생활에서 현재에 깨어있기입니다. 그것이 현재에 깨어있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현재에 깨어있기를 가져오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호흡과 내면에 문제되는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면 좋죠. 하루에 뭐 전철이든 버스 아니든 뭐 자동차 아니든 고요하게 있는 시간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하루 온종일이 저절로 자동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다가 궁금하다 싶으면 밑에 댓글 달아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제 힘껏 댓글 달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은 다시 동영상 올려서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 딸과 여러 젊은 우리 청년층 말 소중한 시간과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을 힘들게 보내지 마세요. 물질이 있던 없던 간에 그것은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 물론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최소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좀 더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하면 그러면 좀 더 힘듦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강박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